어느 날 당신의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나는 누구야? 아빠, 나는 왜 재준이랑 달라? 그때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를 찾아가는 조금은 특별한 여행. 오늘 두 아이가 여러분을 그 여행에 초대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나는 왜 아빠랑 닮았을까요? 나는 왜 채소를 싫어할까요? 나는 왜 책 읽는 게 싫을까요? 나는 어떻게 해서 내가 된 거죠?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죠? 자, 재준이와 예은이의 몸을 한번 볼까요? 재준이와 예은이의 몸은 굉장히 복잡한 기계입니다. 이 몸은 무려 50억 곱하기 10억 곱하기 10억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대한 단순화시켜보면 사실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원소들은 별로 특별한 게 없습니다. 13가지의 원소만 있으면 됩니다. 아주 작은 곤충이나 동물들과 별 차이가 없지요. 먼저 65%의 산소와 18%의 탄소, 10%의 수소와 3%의 질소, 1%의 인, 0.35%의 칼륨, 0.15%의 염소, 0.15%의 나트륨도 필요하죠. 0.05%의 마그네슘도 필요합니다. 0.25%의 황, 1.6%의 칼슘, 그리고 0.0008%의 철과 0.00004%의 요오드까지 13가지 원소가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13가지의 화학 성분을 섞어 놓는다고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원소를 다 모았는데도 사람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방향을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로 이야기를 해보죠. 사람의 몸이 완성되자면 우선 206개의 뼈와 4에서 6리터 정도의 혈액, 2제곱미터의 피부가 필요합니다. 약 500만 가닥의 털과 6, 7kg의 지방, 649개의 근육과 10만 킬로미터의 혈관도 필요합니다. 심장 1개, 폐 2개, 신장 2개, 위 1개, 6, 7m 정도의 소장도 필요하겠죠. 이도 필요하고요. 코도 있어야겠죠. 귀도 있어야 하고 눈도 있어야 하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뇌까지.
하지만 이제 재준이와 예은이는 이 기관들을 다 모아놓았다고 해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해체하면 분명 이것뿐인데 왜 이것을 다시 조합하면 사람이 되지 않는 걸까요?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과연 뭘까요? 분석하고 해체할 수는 있지만 그 누구도 인위적으로는 만들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몸입니다. 인간의 몸은 어떤 기계로도 해낼 수 없는 일을 매일같이 해내고 있는 가장 복잡하고도 신비로운 기계입니다. 그럼 우리 몸의 신비로운 활동을 한번 보죠. 우리의 심장은 하루에 무려 1만 번 정도를 뜁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기계죠. 또 하루에 2만 3천 번이나 숨을 쉬지만 살아있는 한 단 한 번도 그 운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죠? 인간의 몸이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속도는 시속 400km, 고속 철도보다 빠릅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병균을 막아주는 무기도 있죠. 속눈썹, 눈썹, 솜털, 코털들이 공기 중에 박테리아를 막아줍니다. 일생 동안 스스로 재생해서 벗겨지는 죽은 표피는 40kg에 달합니다. 하루에 약 4분의 1리터의 땀을 분비하기도 합니다. 사물을 보고 느끼는 과정은 더 정교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오감이라고 하죠. 이 중 가장 재미있는 것은 후각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음식의 맛을 아는 건 미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음식의 맛은 대부분 후각에 더 의존을 합니다. 사람의 후각은 무려 4,000가지의 냄새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한 감각입니다. 촉각도 대단하죠. 재준이는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촉각만으로도 주머니 속에 얼마짜리 동전이 들어있는지를 압니다. 별로 대단하지 않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공을 자유롭게 잡는 로봇이 만들어지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는 걸 기억해 보세요. 로봇이 수십 년 걸려 배운 걸 인간은 간단히 처리해버립니다. 엄청난 기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의 몸.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도 치밀한 기계가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건 더욱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데 왜 저는 하나뿐이죠?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거죠? 만약 예은이나 재준이 부모님이 예은이나 재준이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낳으려면 아이를 무려 1000조명 더 낳아야 합니다. 1000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때문에 예은이나 재준이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지문. 이 손끝의 무늬는 세상에 살고 있는 60억 명이 모두 다릅니다. 모두 다 자기만의 무늬를 가지고 있죠. 눈 속에 있는 홍차 역시 지문과 마찬가지로 모두 다릅니다. 특정 바이러스나 특정 요소에 반응을 보이는 면역 체계 역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머리카락으로도 우리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낙타, 토끼, 다람쥐, 목소리도 코끼리, 다 다르죠. 고릴라, 목소리는 기린, 성장하면서 조금씩 변하지만 사자, 고유의 톤은 평생 동안 유지됩니다. 글씨체 역시 초기에 형성된 특유의 패턴이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고 유지되죠. 이런 것들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하나뿐인 존재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엄마의 고운 머릿결을 닮고 싶었는데 아빠의 곱슬머리를 닮아버렸어요. 저는 아빠의 갸름한 얼굴을 닮고 싶었는데 엄마의 둥근 얼굴을 닮아버렸고요. 왜 저는 곱슬머리로 태어난 거죠? 왜 저는 제가 싫어하는 것만 닮게 된 거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유전이라고 합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웃을 때 볼에 홈이 생기나요? 엄지손가락을 뒤로 젖혔을 때 30도 이상 꺾이나요? 머리를 뒤로 넘겼을 때 M자 모양이 생기나요? 깍지를 낄 때 어느 쪽 엄지손가락이 위에 있나요? 혀를 U자 모양으로 둥그렇게 말 수 있나요? 귓불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요? 이런 요소들은 모두 열성이나 우성인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 특징들입니다. 싫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바꾸려 해도 좀채 바꿀 수 없는 것들이죠. 이런 것이 바로 유전입니다. 그러나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은 몸의 특징만은 아니죠. 진정으로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은 바로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것들입니다. 이제 그 보이지 않는 마음속으로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오빠 왜 그래? 저는 가끔 예은이가 화가 났다는 것을 눈치 못 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하게 돼요. 저도 재준이가 슬퍼하거나 우울해할 때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실수할 때가 많아요. 예은이의 표정을 잘 읽으면 예은이의 마음 상태도 잘 알 텐데 그게 참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표정을 잘 읽을 수 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은 무려 7,000가지에 달합니다. 이런 표정들은 우리가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놀라운 속도로 얼굴 위에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많은 표정 중 감정을 표현하는 표정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전 세계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는 6가지 감정을 찾아냈습니다.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진 6개의 표정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놀람, 혐오가 그것입니다. 기쁜 표정은 비교적 읽기가 쉽죠. 슬픈 표정도 비교적 읽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표정과 놀란 표정은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노의 표정과 혐오의 표정도 구분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표정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이 표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몸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행은 마음을 거쳐 가장 중요한 곳, 뇌로 향해 갑니다. 인간의 뇌는 인간이 가진 수수께끼 중 가장 거대하고도 엄청난 수수께끼입니다. 뇌 속에서는 무려 1000억 개의 뉴런이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컴퓨터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만들어진 회로 이상의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죠. 한 번 회로가 끊기면 다시 스스로 복구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뇌는 끊임없이 회로를 바꿀 줄 압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학습하면서 변화해 간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 회로의 변화는 수치로 환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우주의 원자 개수보다 한 사람의 뇌가 만들어낼 수 있는 회로의 조합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뇌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예은이의 머릿속에서 뱀을 의식적으로 인지하기 전에 눈의 시신경을 통해 뇌에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신호는 뇌의 시상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신호는 시상에서 신체의 공포 반응을 조정하는 소뇌 편도로 갑니다. 편도에서 다시 시상하부와 척수를 통해 신장 위에 있는 부신으로 가죠. 그럼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엄청난 양의 혈액이 근육으로 공급됩니다. 뱀을 본 지 0.012초 후에 우리 몸은 경계태세에 들어갑니다. 즉, 예은이가 위험을 의식하는 것은 0.024초 후가 됩니다. 이 복잡한 과정이 단 1초 안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뇌입니다. 뇌는 아주 치밀하게 사람의 모든 행동을 명령하고 통제합니다. 지금부터는 뇌의 각 부분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한번 보죠. 모든 가장 중요한 지적인 기능, 창의적인 기능, 종합적 사고 기능이 전두엽에 아주 가장 많이 몰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두엽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평생 우리가 서서히 발달하죠. 그런데 그 발달의 추세를 보면은 사실은 한 이제 유아기 3, 4세경부터 시작해서 한 7, 8세 초등학교 초년 정도까지가 가장 빠른 이제 전두엽 기능의 성숙을 보이고 있다. 원창의적인 기능도 같이 연결돼 있죠. 그러면서 이 전두엽은 우리 인간이 이제 인간으로서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도 중요하고. 아인슈타인의 뇌라고 이야기하죠. 아인슈타인은 이 부위, 이 마르요베라는 두정엽 부위가 상당히 다른 사람보다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정엽은 입체 공간적인 어떤 상호관계, 사고를 이해하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언어 중추가 다 거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받아들여서 이해를 하고 이거를 또 말로 표현하는 거는 주로 이 옆에 있는 이제 적두엽의 기능이고, 인간만이 뇌를 가진 건 아니죠. 모든 동물에게는 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의 뇌와 맘모스의 뇌는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단 하나,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안 되고의 차이입니다. 전두엽 형성의 초등학교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그때의 경험이 사춘기 때의 전두엽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전두엽이 완전히 새로 태어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두엽의 구조나 또 전두엽의 네트워크, 그리고 시냅스의 형태, 또 세포의 숫자, 신경세포 자체의 숫자,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2세부터 시작해서 한 17세까지가 전두엽에 있어서는 가장 왕성한 발달의 시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바로 그 살려두느냐 살려두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게 청소년기죠. 만약에 7세에서 12세까지 그런 학년기 동안에 별로 쓸모가 없었던 신경회로나 신경세포들은 12세 때, 즉 전두엽이 왕성하게 발달하는 시기, 변화하는 시기에 다 솎아져내는 거예요. 잘라도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뇌에서 의미 있는 그런 신경세포와 신경회로를 그 청소년 이후에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학년기 시기에, 초등학교 시기에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신경세포들이 활성화가 되고 그것이 의미 있는 중요한 회로라는 것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전 시기에 갖게 되는 몇 가지 경험적 특성들은 그 사춘기 때의 변화들의 혼란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그 공정성에 대한 것을 익히는 게 바로 사회적 규약들이에요. 그거는 아주 무의식적으로 배웁니다. 누굴 통해서? 부모의 행동은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건데요. 인간은 절대로 조작을 해줄 수가 없어요, 아이를.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아이는 부모가 그 아이를 조작하려고 할 때 생깁니다. 절대로 아이를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부모가 보여주거나 아이가 하는 걸 따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부모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이는 절대 배우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라는 말은 그래서 나왔습니다.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속아내버리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 좀 더 많은 회로와 세포를 확보해 두라는 뜻입니다. 그런 아이만이 사춘기 때의 대격변 속에서도 좀 더 많은 신경세포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과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과만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바로 도덕적 가치를 아이가 내재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초등학교 시절에 아이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자극과 그 자극을 또한 새로운 과제로 받아들이고 그걸 성취해내는 성취감과 성공 경험은 그 아이들의 뇌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즉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고 과정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새로운 규칙을 배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가 초등학교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한 단어, 수학 몇 개, 국어 몇 글자를 더 아는 것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마시고 그런 아이가 스스로의 일에 행복해하고 동기부여되는 측면 한 가지와
많은 대인관계를 통해서 우정을 쌓고 공정한 경쟁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초등학교 시기를 만들어 주시면 그 아이는 그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귀중한 자산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두엽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과연 아이의 무엇을 결정하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은이가 토라질 때마다 저는 화가 나요. 왜 저는 자꾸 토라지게 될까요?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면 잘 참죠? 방법이 없을까요?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인내하고 참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제력이 없는 거죠. 아이들의 자제력을 한번 볼까요? 머리와 꼬리가 다르게 그려진 짐승입니다. 이때 머리가 아니라 꼬리에 해당하는 짐승을 말하라고 하면 아이들은 매우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까요? 나비죠. 호랑이고요. 혹시 말이라고 읽진 않으셨나요? 자꾸만 머리를 읽고 싶은 욕구 때문에 헛갈리죠. 자제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자, 당신의 자제력을 체크해 봅니다. 종이 위에 1, 2, 3, 4의 숫자를 적고 또 가나다라를 적습니다. 가와 1을 잇고 나와 2, 다와 3, 라와 4, 마와 5 이런 식으로 서로 교차해 가며 연결해 갑니다. 처음엔 비교적 쉽죠. 하지만 조금 지나면 쉽지가 않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익숙한 수녀를 따라가고 싶은 충동이 더 큽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왜 저는 예은이에 비해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할까요? 기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기억할 것과 잊어버릴 것도 뇌가 알아서 판단하는 건가요?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지금부터 30초 동안 이 단어들을 암기합니다. 만약 8개 이상을 기억해냈다면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런데 평범한 단어보다는 특이한 단어를 기억하기가 쉽지 않던가요? 뇌는 특이한 것에 집중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숫자 기억력입니다. 15초 동안 이 숫자를 암기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1분을 기다립니다. 이제 아까 보았던 숫자를 기억해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단기 기억 저장 능력은 7개의 숫자를 넘지 못합니다. 그 이상을 기억했다면 잘한 겁니다. 72834578 728345 숫자는 아무런 특징이 없기 때문에 단어나 그림보다 기억하기가 훨씬 어렵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를 여러 번 발음하면 뇌가 소리를 기억하기 때문에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36 7283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 8개입니다. 이번에는 이걸 기억해 보죠.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면 0점, 단어로 기억났다면 1점, 줄거리로 기억했다면 2점입니다. 가장 높은 점수의 방법을 알려드리죠. 바로 줄거리를 짜보는 겁니다. 여자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비가 나는 봄날 자동차를 타고 데이트를 즐겼죠. 시간이 흐르고 남자는 군대를 가게 됩니다. 더운 나라였죠. 여자는 그리운 마음을 색색의 색연필에 담아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여자는 병에 걸리고 맙니다. 체중은 날마다 줄어가는데 여자의 불치병을 낫게 할 열쇠는 뭘까요? 제가 짠 줄거리가 마음에 드셨나요? 어떻든 이런 방법이라면 물건을 몇 개 더 늘려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 중 유난히 더 기억에 남는 물건이 있지는 않았나요? 저의 경우는 시계인데요. 왜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사람마다 각별하게 기억하는 것이 다 다를까요? 사람의 뇌는 8가지의 지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바로 다중지능 이론입니다. 저는 친구랑 얘기하는 게 참 좋아요. 저는 음악만 나오면 몸이 저절로 움직여요. 자신의 재능을 미리 안다면
아무래도 더 성공적인 인생이 되겠죠. 다중지능의 강점이 곧 재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체크해 보세요. 숫자들은 어떤 질서에 의해서 조합이 돼 있습니다. 뒤에 들어갈 숫자를 맞춰보세요. 세 번째 숫자는 앞에 두 숫자를 더한 겁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맞췄다면 당신은 수학 지능이 뛰어난 겁니다. 숫자들은 어떤 질서에 의해서 조합이 돼 있습니다. 뒤에 들어갈 숫자를 맞춰보세요. 남들보다 빠르게 맞췄다면 당신은 수학 지능이 뛰어난 겁니다. 30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동물들을 말해보세요. 토끼, 다람쥐, 나빔, 잠자리, 뱀, 사자, 코끼리. 아이가 말, 10개 이상의 단어를 지렁이, 말했다면 바퀴벌레, 어휘력이 좋은 편이고 언어 지능이 높을 겁니다. 거미, 곰, 토끼, 고릴라, 기린, 다람쥐, 기린, 뭐 있었지? 이 그림을 마음속에서 180도 회전시켜 보십시오. 그럼 그림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만약 맞췄다면 공간 지능이 강점일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음은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내려갔죠? 만약 맞췄다면 당신은 음악 지능이 강점일 겁니다. 이 동작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1분) 이상 이 동작을 즐길 수 있다면 당신은 신체 지능이 강점일 겁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잘 파악할 수 있나요? 그런 특성은 자기 이해 지능과 관련이 깊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읽어내나요? 그렇다면 대인 지능이 높은 편입니다. 동물을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한다면 자연 친화 지능이 높을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8개의 범주 안에 속하기 마련이고 이 8개 중 가장 잘하는 부분이 하나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강점이고 재능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신의 강점 지능과 가장 잘 어울리는 직업을 선택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
보통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 상위의 3개 지능이 조화롭게 결합된 경우입니다. 스포츠 선수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사가 어울리겠죠. 판사가 제격이겠죠.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인이 어울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뇌가 원하는 일을 할 때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세상에 딱 하나뿐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재준이나 예은이의 뇌를 가지고 있지 않죠. 나의 뇌는 세상에 딱 하나뿐인 나만의 뇌입니다. 우리는 외모나 키 혹은 휜 손가락과 같은 독특한 생김새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금방 바꿀 수 없는, 선택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 중에서 가장 가변적인 게 바로 이 뇌입니다. 뇌는 이미 태어나면서 1000억 개에 달하는 뉴런이 형성돼 있지만 이들 사이의 조합은 평생 동안 변해갑니다.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회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방문한 장소, 그곳에서 본 것들, 그리고 학습한 것들 모두가 뇌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뇌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많이 경험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느껴보는 것. 뇌는 그때마다 조금씩 진화해 갑니다. 뇌에게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입력해 주십시오. 당신의 뇌는 늘 새로운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뇌는 아주 욕심이 많은 거대한 기계입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뇌에게 어떤 정보를 주고 있나요? 오늘 밤 당신이 행복한 꿈을 꾼다면 당신의 뇌는 분명 그 행복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